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물가 급등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급등 등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 $400 지원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차량 소유주에 $400, 최대 $8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남미에서 온 전문적인 범죄자들인 갱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남미 갱들은 미국에 와서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인디애나와 텍사스를 거쳐 캘리포니아주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강졸도 범죄에 대한 액수 등에 따라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애당초 잘못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이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차 보고되면서 다시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안정화되면서 많은 방역 조치들이 해제가 됐고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칫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또다시 현금 지급 형식의 지원안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급등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매달 $400씩,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모든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00, 최대 $800를 환급해주는 등의 지원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지원이 됐든 간에 현금 지원안이 이뤄지고 나면 물가도 함께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던 만큼 급한 불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현금 지원 추진안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요즘 물가와 유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전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급등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겁니다. 올해 1월 세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8%도 상회했고 이 에너지 가격이 25.6%나 뛴 탓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8%포인트 올라서 역시 시장 전망치 0.7%포인트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는 0.5%포인트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유가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10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가솔린 평균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이 남가주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 요즘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 주유소들에 붙어있는 가격들을 보면 경악할 수준입니다. 이 LA를 포함한 남가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6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한 번 주유를 하게 되면 등골이 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운전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물가 급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다가 이 상황이 급반전을 거듭했고 또 사이사이 현금들이 대량으로 풀리는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유가 급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현금 지급 방식의 지원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가솔린 가격이 전국 평균으로도 $4를 넘어섰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6대에 진입하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리베이트 지원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마이크 톰슨, 커네티컷 출신의 존 라르슨, 일리노이 출신의 로렌 언더우드 연방 하원 의원들이 가스 리베이트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 가솔린 가격이 $4를 넘으면 매달 성인 1인당 $100, 부부 $200, 부양자녀 1인당 $100, 4인 가구 $400씩 올 연말까지 에너지 리베이트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 체크 때와 같이 연조종 소득이 싱글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 모두 에너지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고 싱글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까지는 단계별로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 두 가지 법안은 대형 정유기업들이 유가 조작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이 유가 급등에 따른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되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같이 매달 지급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조금 바뀐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그간 연방 개솔린세 18달러 4센트를 온 연말까지는 면제해주는 게스 텍스 할러데이 법안이 추진돼 왔었는데 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자 에너지 리베이트 제공안이 대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현재까지 나온 에너지 리베이트나 이 에너지 텍스 크레딧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정짓지 못해서 금년간 이들 법안대로 승인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에 신음하는 미국의 서민 생활고를 해소해 주려는 각종 시도에 물꼬를 트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집권 여당 최고 지도부가 곧 서민 생활고를 완화시켜줄 지원 방안을 확정해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 방안을 확정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400달러 지원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가스비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400달러의 가스세 환불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 17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400달러 가스세 환불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해당 법안에는 세금을 지불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400달러 가스세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납세자 한 명당 4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로 공동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총 800달러의 가스세 환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코티 패트리 노리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개솔린세 환불 체크는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6월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세금 환불 안건의 시의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스세 환불 법안은 봄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에게 가스세 환불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중진인 제임스 갤러거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가스세 환불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가스비 급증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지원금이 전달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0달러인가요? 네, 이 400달러로 산정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통 1년에 주 가솔린 특별세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네. 이 패트리 도리스 의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년에 평균 52차례 기름을 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유하는 셈인데요. 이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유류세가 가장 비쌉니다. 갤런당 51센트죠. 이를 계산해서 400달러가 나온 것이고 페리스 노리스 의원은 400달러를 받는다면 1년 내내 게스텍스 할러데이 유류세를 면하는 휴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400달러 지원안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발표했는데 당초 주의회에서 나온 내용과 조금 변경이 됐죠. 맞습니다. 앞서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400달러 가솔린 세금 환급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환급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에 차량이 등록된 주민들에 한해서 차량당 400달러 최대 800달러까지 환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 의원들은 갤런당 약 51센트인 유류세와 일주일에 한 번 주유를 고려했을 때 400달러가 1년치를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솔린 세급 환급의 예산안은 약 90억 달러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400달러의 가솔린세 세금 환급안은 수입에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한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는 당초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400달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400달러, 최대 8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 가봐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디젤 엔진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을 위한 보조금 20억 달러에 대한 세부 사항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대중교통 및 철도 기관에 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해서 3개월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하루 약 3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중교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대 6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디젤 판매 세율을 1년간 동결하고요. 이 5억 2,300만 달러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스와 디젤 소비 세율도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곧 입법부와 만날 것이며 이 빠르면 7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솔린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솔린 세금 환급안에 최종 서명해 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네, 400달러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는 유류세를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당초에 유류세를 동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대신 환불을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 사실 공화당 차원에서 유류세 부과를 6개월 동안 중단시키는 법안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계속해서 치솟는 가솔린 가격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돌려줘서 구제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이 공화당 케빈 카일리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서도 운전을 더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고 적게 하는 주민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에 살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여러 명 있어서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류세를 낮춰서 당장의 가솔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앤서니 랜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과 토니 애킨스 상원 의장은 유류세 부과를 중단을 하게 되면 유류세로 기금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도로나 교량 보수 공사와 다른 주요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결국 카일리 의원의 유류세 중단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A시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이 또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LA시가 새로운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LA시는 신청 이후 선정되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해서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직원 수가 업주 포함 5명 이하,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유효한 LA시 비즈니스 텍스 레지스트레이션 서티피켓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춘 LA시 소재 스몰 비즈니스가 자격 대상입니다. 또 지난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어야 하고요. 하지만 비영리 단체, 교회 등 종교시설, 마리화나 관련 업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은 2019년, 2020년 세금 보고 서류와 월급 지급 명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포함한 아이디, 3개월치 은행 스테인먼트 등을 준비한 뒤에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정될 경우에는 직원 수에 따라서 $10,000, $15,00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용 용도는 월급과 렌트비, 유틸리티, 보험, 마케팅 비용 등입니다. SBA와 EIDL, PPP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원금은 개인 또는 비즈니스,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이와 더불어서 차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한인들도 한국어로 신청을 도움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의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스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도 막바지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를 통해서 신청 도움받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서 다음 달 11일과 12일, 13일 방문하면 됩니다.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선 지원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에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지원 명목에 따라서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도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는 최악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선 안들이 추진된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 등에서 또다시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금 지원도 좋지만 자칫 이러한 안은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여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을 풀어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책을 마련해 놓고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와 가솔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과 또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